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의하게 되면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제안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행정부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그러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은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정부가 아니면 정부가 좀 부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예산 배분이나 사용에서 이러한 부패 문제를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본 결과 하나는 예산에서의 부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점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되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지역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장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최근 몇 년간 시행해 왔는데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중의 하나인 재정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심성 예산의 낭비성으로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을 막고 예산이 좀 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배분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된다면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그러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평가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어쨌든 예산제도의 투명성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순기능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산이라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에 주민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일종의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참여,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수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방정부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들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토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러한 수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과 많은 변화를 가져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나라의 제도화에서는 예산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예산위원의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위원들 혹은 주민들은 너무 지방정부의 능력을 벗어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제안하게 되면 그러한 것 또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 제한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미의 사례들을 보면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게 됩니다. 너무 급진적인 그러한 제안을 한 남미의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도시들의 경우 지방정부의 그 운영 능력을 벗어난 그러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오히려 지방자치에 방해가 됐던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행정 능력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주민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 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제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시민이나 예산위원들, 지역 조직이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것의 다른 형태인데요.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 행정 관련 지방정부의 그 독점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감시의 역할을 주민들이 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그 사업 제안 외에 예산 확보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을 신고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과 주민조직 그리고 읍면동 지역회의입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전반입니다. 제외 대상 사업도 있는데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일회성 행사 사업,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 등은 제외되게 됩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연중 계속 접수하는데요.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시 대표 홈페이지에 가서 소통 참여를 클릭하시고 주민 참여 예산을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직접 시구분 예산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2020년에는 2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읍면동 지역회의나 주민조직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등인데요. 소규모 수거 사업이나 생활 밀착형 사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진 절차를 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고 사업 신청을 4월에서 5월에 하게 됩니다.
6월에 사업 검토를 하게 되고 7월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부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8월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과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최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9월에서 10월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산 요구안을 부서에서 받고 예산 편성안은 예산실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게 되고 심의된 예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이 바로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읍면동에서 만들어내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 경우에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4억 원까지고요. 현재 2020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내 동네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소규모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인데요. 대상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곳 주변에서 이러한 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신청해 주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규모는 사업부에서 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부족한 사업비는 구군비로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 절차를 보면은 3월 말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고 아니면 자치구에 따라서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이 제안한 사업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 문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 지역회의를 개최해서 밀착형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검토를 일차적으로는 구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업이 중복적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과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교부가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을 연내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참여 사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참여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추진 절차를 보면은 우선은 참여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위원 90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자율토론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시정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러한 사업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기준으로 어떠한 주민 사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 제한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성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들이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민 제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울산광역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를 보면 하나는 지역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자는 제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의 요지를 보면 바닷물을 이용한 된장, 간장 등 지역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자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광역시에서 분석할 때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보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의견을 볼 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법령 저촉 여부와 구분 추진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법령에 저촉된다면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구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고 구군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이용한 된장, 간장 등 지역 먹거리 상품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보면 식품위생법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취지는 좋으나 좀 막연하게 제한된 그런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적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구군에서 사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에서 소요 예산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울산대교 투신사고 예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대교 개통 이후에 14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하여 자살대교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자라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도량 특성상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울산대교에 인도교나 분수를 설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울산대교는 바람의 영향으로 교량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그러한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교나 분수시설을 가동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유지 완료용 점검 차량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점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안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부적합 판정이 될 사항들을 미리 알고 피해서 제안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합 사유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그렇다면 광역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하니까 다음번에 제안할 사업은 그러한 제안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 하는 변형된 형태, 업데이트된 형태의 그러한 제안을 시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은 안 됐지만 다음번 제안은 지난번 제안이 이러이러해서 안 됐으니 그러한 점을 개선해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광역시에서도 다시 고려할 법하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들을 꾸준히 하시고 쉽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간극을 한 걸음씩 좁혀가는 그러한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실행했던 주민참여 예산 사업 중에 우수 사례라고 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 진행된 사업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굣길 횡단보도 설치 요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와 주공사 사이부터 범서복까지의 도로가 너무 길어서 우당횡단을 하는 아동들이 많은데 그곳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횡단보도 앞 가로등 설치 요청 사업이 있었는데요. 호방과 오미 2차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이 어두워 사고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사업인데요. 이 역시도 건널목을 비추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해주자는 사업. 이 사업은 제가 보고 괜찮다라고 느꼈던 사업인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LED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지역에 LED 로고젝터 설치로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특정 장소에 양심을 버리러 오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그 표지가 나타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감골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시설이 노후화된 신정일동 감골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선풍기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요. 여름철 버스 정류장에서 선풍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광역시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치한 사업입니다. 신정중학교의 시멘트 옹벽 개선 사업인데요. 아마 근처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새롭게 도색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역시도 주민 참여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슬도 주차선 도색 사업도 역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슬도 주차장 바닥이 밝은색으로 되어 있어 흰색 주차선과 구분이 어려워서 주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색깔로 파란색으로 주차선을 도색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에어 커튼을 설치해달라는 그러한 사업도 있는데 이 역시도 한여름 폭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폭염 방지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도 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어있는 땅에 꽃을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서 11개 비어있는 땅에 꽃을 심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길에 잘 안 보이는 곳들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사업도 있었는데요. 역시 10개소의 반사경을 설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재정비를 요청하는 사업도 있었는데요. 광역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발생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네를 설치하는 등 소공원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천정 운동장 보수 및 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좀 개선하였고요. 어린이를 위한 테마가 있는 소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울주군 청량읍 상랑리에 시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생포의성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사업, 온양 남창천에 산책로를 확장해달라는 사업, 웅촌 검담마을에 새천을 정비해달라는 사업 같은 사업들도 역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에 광역시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개선이 필요한 환경을 주민참여 사업을 통해 알려주시면 광역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